압록강 이렇게 되는데 지금 자강도인데 거기에 그 압록강치 위험나무가 있었어. 스프링 쪽에서 한번 때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서 물을 퍼내면서 찍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 돌이 나는데 그걸 이제 사가서 이제 땅에서 나가서 그런데 녹두색과 탈색이 시루떡처럼 이렇게 그 층이져 있어. 그래서 녹두색을 위에다 놓고 탈색을 밑에다 놓고 해서 녹두색은 풀로 보고 탈색은 꽃으로 봤어. 그래서 그걸 위원 하초석 그래. 근데 요 벼루는 작지만 대개 벼루의 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큰 벼루가 있으면 뒤에다 왕을 썼다든지 누구 뭐 맹을 썼다든지 그 새기는 건데 이거는 요새 그 여자들 옷에다가 한글을 막 넣듯이 아예 벼루 디자인 한글을 넣고 조선 이제 초기에 그러니까 이게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여줄게. 맹사선거만 보면 안 되니까 또 하나 보여주면은 황소룡이라는 것도 이게 황희 유물이야. 황희도 조선조 초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녹두색과 탈색이고 저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 1392년에 대성이겠지 그 왕실 안에 이제 그 약정서라는 게 있어서 왕실 그때는 그거 쓰는 것에 컴퓨터 같은 것도 없고 볼펜이 없으니까 종이와 붓과 목 벼루를 만드는 데인데 종이분 목은 소모품이야. 금방 쓰면 다 사라지고 사라지는 거고 벼루는 이제 영세지품이지. 그래서 그 벼루를 왕실에 쓰던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아주 특정 신하들, 개국공 신하들은 하사품이고, 다른 분들도 받았겠지만 다 사라졌지. 다 뭐 깨지고, 뭐 다 무덤 속에 들어가 없어졌지. 몇 점 안 남았어.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1등 공신자들이고, 세 번째는 그때는 뭐 서양하고는 교역이 없으니까 중국의 사신들, 왕한테 보내는 국물, 또 또는 일본하고도 그것밖에는 만들지 않았던 거야. 근데 이 벼루가 왜 없어지고 사람들이 모르고 이게 단군일에 처음 있는 벼루 전신인데 국박에도 없어. 민속박물관에도 없고 이병철에도 한 점도 없어. 그런데 그게 이제 아무도 가진 사람이 없는 벼루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임진왜란 때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다 가져갔어. 그리고 이제 벼루 깎는 그 장인들 그때 뭐 수만 명, 수십만 잡아갔으니까 이 사람들 도자기만 잡아간 줄 알지만 뭐 강황 같은 데 학자도 잡아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술가들 다 잡아갔어. 그래서 이게 임난 이후에는 대가 끊겨요. 여기 회장님 은대 원입니까 월입니까? 월. 월. 예. 이게 저 한글 학자들이 굉장히 그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예. 은대라는 건 승정원의 별칭이라고도 한대요. 근데 모르겠어. 뭐 이제 이가완은 이 신의 집에서 쓴 완. 이가완. 이가완이라는 지방인데 당시에 쓰는 인간은 이런 걸 손을 댈 수도 없고 조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보시면 알지만 옛날 선비들은 이제 대나무의 어떤 충절, 매화나무의 어떤 그런 것들, 절개 이런 걸 해서 그 쇠한사무라고 그래서 총중매를 치잖아. 근데 이렇게 여기다 보면 이렇게 그 산도 있고 그런데 대나무와 매화가 이렇게 얼그러진 데 속에서 가만히 보면은 학들이 수도 없이 날리고 있어. 이거 보라고. 학들이 여기 있고 이거 나는 놈도 있고 저기도 학 있고 저기도 저쪽을 보면은 알지만 학들이 입체적으로 수도 없이 날고 있어. 근데 이게 어떻게 조각을 했는지 모르고 있고 이건 뭐 우리 명나라랑 비슷한 나이가 있지만 이게 당나라나 송나라 때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고 우리 고려청자를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요시다 겐슈라는 일본의 학자는 14년에 이제 책을 남보유토형 책을 내면서 신의 작품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다 할 수가 없다. 또 벼루는 15세기 건데 누가 쓰던 거냐면 경선당이라는 데가 그 엄비가 거처된다. 궁실이야. 그 이제 순원 황후라고 그래가지고 고종 황제의 그 두 번째 부인이지 저기 명성 황후 죽고 나서 엄비가 그러니까 요 벼루 하면 그때 만든 거야. 한말 혹은 그때 19세기 말, 20세기 초 그때 만든 거고. 요것도 이제 그 독립운동하는 의친왕 벼루야. 이강공. 조금 다듬는 게 이제 왕실 하는데
고궁방문에 가면 반만원 왕실함이 나와 있어. 예. 그러니까 그때 다 결혼 오래된 건데 이제 낡으니까 나중에 후대에 왕실에서 짜는 거예요. 이건 결혼은 우리나라 건데 이제 그 이름 뭐야 또르토메가 같은 다이묘라고 그래가지고 그 일본의 그 용사들한테 줬던 데이 서울에. 이거는 좀 약간 붙인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다 판 건가요? 다 판 거지. 붙이면 뭘 붙여. 요거는 좀 붙인 느낌이 들어요. 에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예, 돌이 2층으로 예. 있는 요거 글씨를 쓰면 요 색깔이 나옵니까? 예? 아예 아니고 뭐는 내도 상관없어. 목 색깔로? 바닥 색깔로. 그 중에서 유일하게 중국벽이야. 응? 중국벽으로 네, 단계석이야. 네, 네. 근데 이게 1700년대 단계석이라면 중국에 이제 건중의 11번째 아들이 있었던 적인데 성춘하고 서해갑니다. 유명한. 예,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이게 정조의 손에 들어온 거예요. 이런 겨루가 왕실대 왕실 왔는지. 근데 보니까 1752년생은 정조하고 그 권룡의 11번째 아들하고 동갑이야. 그래 이런 귀여운 벼루가 오니까 정조가 너무 감동. 이런 벼루는 추사도 만져본 일이 없어. 추사는 더 나이가 더 늦잖아. 그러니까 이런 추사도 이런 벼루를 만져본 일이 없어. 그런데 이렇게 좋은 벼루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 저기 뒤에 명이 아니더라도 일제 강점기 해방공간의 최고급 도자기로 막 바꿨다는 그런 벼루인데 이게 이제 정조한테 오니까 정조는 자기가 쓰기가 황당하단 말이야. 이게 자기 아버지 사또 세자의 사부였고 자기 어렸을 때 무릎에서 키운 보양관이고 자기 사부였던 남유용이라는 할아버지 스승이고 구로사 할아버지 스승한테 류영이라는 거야. 한테 그 홍제라는 그 정조의 부장이고 만천년을 주인 봉준 그러니까 이제 신남용 할아버지 뻘이야. 그러니까 임금 되기 전에 바친 거 같아. 기수라는 거는 임금한테 받았을 때만 왕사라도 뭐 임금이니까. 그리고 이제 요 벼루도 보면 이게 우리가 벼루가 검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남소속 때문에 그래. 중국 벼루 검은 게 별로 없어. 다 파랗거나 빨갛거나 그런 거고. 근데 이 벼루 이 문양을 보면 아시지만은 뭐 생각이나 이게 우리나라 궁궐 생각이 창덕궁이나 이런 데 가면은 경복궁 같은 데 가면은 무슨 이렇게 그 병풍 같은 거 십장생 그런 또 무슨 1호로등도 같은 거 보면은 대나무, 소나무, 구름, 항 뭐 이런 게 있고 여기 보면은 여기 잉어도 여기 보면 잉어도 저기 보면은 뭐 이 저기 사슴도 한 쌍, 뭐 또 한 쌍 뭐 이런 데다가 뭐 그 여기 그 아자문 태에다가 쌍이자 있고 용이 있고 그러면 또 왕실벽이 일반 이런 거 일반 무슨 선비나 적당한 사람들은 이런 거 아니 무슨 조각을 할 수가 없어. 용자 무늬 같은 경우는 왕이 아니면은 할 수 없죠. 할 수 있습니까? 용자는 용자는 하는데 예. 그냥 뭐 용이라는 건 이제 아시아에서는 예. 동양권에서는 특히 중국 같은 데서는 예. 뭐 임금보고 뭐 용안이라고 그러고 예. 용상이라고 그러고 그러지만은 그냥 뭐 그 길상이지 뭐 용 그런 거는 요거를 크게 해놓은 게 저기 벽에 저거지. 저런 조각을 함부로 못해. 그러니까 이게 도자기도 관작이 있고 민작이 있듯이 이 벼루도 관에서 만든 것과 민에서는 이런 조각을 할 기술 가지 못했어요.